한국거래소가 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되며 이는 2020년 5월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이 거래소로부터 요구받은 개발 제품군을 추가 보완하고 연구 인력 등을 확충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2020년 5월 거래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상장 유지 결정 배경과 그리고 주요 사건들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거래가 정지가 된 지 2년 5개월 만이고요. 2020년에 신라젠 대표 그리고 경영진이 구속 기소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 우선 사건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라젠이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 배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20년 5월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래서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11월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이제 재판으로 치면 1심과 같은 것인데 이 네. 기업심사위원회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의 개선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올해 1월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1심이기 때문에 2심으로 보일 수 있는 코스닥 상장 심사위원 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이 지난 2월에 다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고요. 네. 이 6개월의 개선 기간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다시 어제 상장이 되면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개선 기간이 끝난 지난 1월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 2월에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면한 거잖아요. 우선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이렇게 변한 건데 네. 그와 관련한 법적 배경은 뭐가 있죠? 네, 일단 2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명령을 하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이 조건이 먼저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분야의 임상 책임 임원을 채용을 해라. 그리고 투명 경영과 기술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개발 제품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이외에 새로운 개발 제품군도 확충을 해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행 계획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지난 8일에 신라젠이 이행 계획을 냈습니다. 먼저 이 R&D와 관련된 인력을 충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개발되었던 제품 이외에 새로운 추가 제품 개발군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결과 보고서를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했고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상장이 유지가 된 겁니다. 오늘 거래 첫날 26% 급등을 또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부담이 있었던 건 소액 주주들이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주주들의 입장은 어떻고 얼마나 많은 소액 주주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신라젠의 소액 주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만, 그러니까 네. 16만 5,483명입니다. 이게 전체의 보유 주식 지분의 66.1%가 거의 66%에 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소액 주주인데 이 소액 주주들이 정말 말 그대로 지난 2년 5개월 동안 속을 굉장히 끓였었죠. 네. 1심이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다시 상장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2년 5개월을 끌었는데 이번에 상장 유지 결정으로 인해서 행동주의 주주 모임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고 이번에 상장 유지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다. 또 이러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거래 중지된 다른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상장이 이제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 대주주라든지 아니면은 회사 임원들의 횡령 배임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은 주주들에게 피해가 되기
않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가 되는 것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 기심위, 그러니까 1심과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이 폐지가 됐던 결정은 새로운 영업이익의 창출의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소액주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너무 많아서 2심인 코스닥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고 이때에 이 회사에서는 새로운 제품 개발군들을 통해서 향후의 영업이익에 대한 것들을 입증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소액주주들에 대한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다시 상장 유지를 결정해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한다면 상장 폐지를 모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첫 심의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신라젠이 2심에서는 경영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을 상장 폐지할지 심의한 뒤 이같이 공시했습니다. 신라젠은 영업일 기준으로 경영 개선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시장위는 재심의를 거쳐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달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신라젠은 이번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바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법원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1,0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법원은 시장의 신뢰를 깨트린 사기 행위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구아림 기자입니다.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대표가 이른바 자금 돌리기 수법을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문 전 대표가 신라젠 대주주로서 자금 돌리기를 통해 채권 발행을 주도해 신라젠과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신라젠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부당이득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부터 줄곧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회사 주주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재판부는 문 전 대표가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돼야 할 스톡 옵션마저 가로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액수는 신주 인수권 인수 당시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보다 낮은 금액인 350억 원을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된 채 재산을 받아온 문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구속됐습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다음도 경영진이 재판받는 회사 신라젠입니다. 바이오 황제주 행세하다 이제 증시서 퇴출될 판입니다. 항암제 개발 내세워 한때 몸값 8조 원대였다. 임상 실패로 주저앉더니 문은상 대표는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즉 증시에 둬도 될지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상장 폐지 의견 나와도 2번 더 심사하기 때문에 당장 쫓겨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증시에 남는다 해도 돈 넣을 투자자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하고 이익을 취득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인데요.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신라젠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사무소를 비롯해 문은상 대표이사의 자택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문 대표와 회사 대주주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고 큰 이익을 챙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년간 개발해왔던 항암 후보 물질의 임상 실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겁니다. 이렇게 얻은 시세 차익이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신라젠 임원진이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자본 투입 없이 회사를 인수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최대 주주가 된 다음 다시 신라젠을 통해 대출금을 되갚는 방식으로 인수를 성사시켰습니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신라젠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하게 밝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때는 그 검사들도 저 친구 저기 아무것도 없나 보다, 여기 파봐도 물 안 나오나 보다라고 접어야지. 그러니까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하세요.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검찰은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유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